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윤 기자님 요새 경제, 금융, 투자 업계에서 핫하다기보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모펀드 사태거든요. 그쵸. 예. 앞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사모펀드가 뭔지, 그리고 대표적인 주범 중 하나로 거론된 라임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 현재 영상 밑에 내려가고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은 옵티머스 사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옵티머스라고 하면은 그 전에 LG전자의 대표적인 또 스마트폰이 옵티머스 폰이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 옵티머스가 다르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사모펀드 사기 사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모펀드 사태, 특히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점심시간 때 썰을 좀 풀어놓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태를 좀 알고 있네. 라는 게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좀 넘어가기 전에, 윤 기자님은 일단은 요 사모펀드 사태랑 관련이 없으시죠? 네, 저는 투자를 그쵸?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이 펀드의 상품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증권사나 은행에서 VIP들을 위한 창구를 WM 홈을 PB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로 많이 판매가 됐고,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1억 원이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런 거니까 괜찮지 않냐 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의 이런 금융투자 업계 속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전세 자금이나 퇴직금이나 이렇게 본인의 쌈짓돈, 종잣돈을 모아놓고 거기에 약간 좀 몰빵하는 형식이 좀 있어요. 왜 몰빵을 하느냐? 은행이나 이쪽에서 WM 창구에서 권유를 해요. 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 권유를 하면은 그 말을 믿고 몇 억을 넣으셨다가 예를 들면 5억 원 중에 3억 원 넣으셨다가 아니면은 퇴직금 3억 전체를 넣고 잠깐 이제 맡겨놓는 상태로 했다가 이게 사기라는 게 밝혀지고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황망하게 당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나라는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사태나 라임자산 운용 사태에서 피해자분들도 보면은 몇몇 분들은 진짜 자산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자산가 분들은 이미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옵티머스 사태나 라인펀드 이런 사모펀드에서 화가 나신 분들 중, 특히 또 은행 앞에 가서 많이 좀 항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수 좀 자신의 그런 평생을 모은 재산을 좀 잃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들어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윤 기자님.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다운 받았어.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아니 혹시 동남아에서 만든 피싱 앱이었어. 신한금융 앱인 줄 알았는데. 신한금융 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불법으로 만든 앱이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개인정보를 기입했는데 그 개인정보를 보고 누구 내 돈을 털어갔어. 아니 거기 송금을 했는데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됐어. 당연히 화나죠. 그렇죠. 그거는 사기죠. 예.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펀드 상품이라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상 그 일당들은 거기에 약속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들 돈을 풀어놓고 그 외에 그 안에는 관계사도 있어요, 옵티머스. 그래서 교묘하게 돈이 새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옵티머스는 한국 금융투자 업계 내 치욕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저는 거의 그렇게 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사기 사건이고, 겉은 펀드 상품을 빙자해서 속은 만들어 놓고 사실상 사기와 기망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기 사건이 정말 질 나쁜 게 뭐냐면은 고수익 투자금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의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이들은 여기 투자하신 분들 수익을 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에 내 소중한 돈을 잠깐 동안에 맡겨놓는 건데, 기왕이면은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율로 좀 받고 싶어서, 수익률도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10% 정도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완전 사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NH농협투자증권 여기서도 보면은 그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 고객님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조만간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증서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공공기관이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수익률은 좀 낮긴 하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그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안심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믿고 설마 은행이나 아니면 투자 증권사가 속이겠어 하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속은 거긴 한데 막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피싱 같은 사기가 왜 가능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사모펀드 상품 구성에 있어요. 투자 운용을 하는 모펀드와 여기에 펀드를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받는 자펀드 구조에 있어요. 상당 사모펀드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투자 운용 업계 하는 형님들한테 아니 이런 구조 자체가 자펀드에 투자한 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A펀드, 이 모펀드가 뭘 하는지 어떻게 투자 운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냐 물어봤는데 근데 상당수 해외에 있는 유명 투자 펀드들이 이렇게 한대요.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형태의 될 수가 있는 건데 모펀드는 이 자펀드 수많은 자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이 레버리지 투자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자펀드들은 이 믿을 수 있는 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누이적으로 매부가 좋은 건데 그리고 이 자펀드 투자하신 분들은 모펀드와 달리 본인들의 돈을 언제든 뺄 수가 있는 거죠. 아, 나 돈이 급해. 판매해야 되겠어. 그럼 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옵티머스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잠깐 내 돈을 맡겨놓을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허점은 모펀드와 자펀드가 나뉘어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들 이 모펀드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옵티머스 일단 이런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대놓고 이용을 한 거죠.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모펀드가 만약에 로또에 투자를 하고 우량채권에 투자를 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예. 로또를 왕창 살 수도 네, 있겠네요. 극단적인 경우라고 해도. 네. 실제 옵티머스 일단 이를 대놓고 합니다. 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판매사들한테는 공공기업, 공공기관의 매출채권 투자한다 해놓고서는 엉뚱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허점은 우리 사회 어디 구조에나 다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한 감시체계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사모펀드 투자 구조에도 알면서도 편의상 이렇게 좀 규제를 완화해준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펀드가 돈을 모집해서 아무 자산 사지 못하도록 이미 구조는 돼 있고요. 판매사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만약에 금융소비자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상품 투자를 권유받고 1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봐요. 이 돈은 곧장 옵티머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매출채권에 사라고 돈을 받아놓고 껌을 사면 어떻게 해요? 과자를 산다거나 진짜 로또를 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수탁사라고 하죠. 하나은행의 계좌에 들어갑니다. 옵티머스의 수탁은행은 하나은행이었고요. 하나은행은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을 쥐고 이제 옵티머스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그대로 이제 매입을 지시를 하면은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지정한 자산을 사요. 그렇다고 해서 모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옵티머스는 CPNS에는 매출채권 100억 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했으니 그대로 집행하세요라고 하는 셈이에요. 하나은행은 이를 보고 CPNS에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CPNS로부터 산 자산 내역을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3자, 옵티머스까지 합하면 4개의 주체가 그 하나의 그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사기로 자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사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이 다 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옵티머스가 사라고 지시한 운영사가 실은 알고 보니까 옵티머스와 관계된 회사였거나 아니면 매출채권 회사인 줄 알았는데 껌을 파는 회사거나 진짜 로또를 파는 회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에 대한 감시체계가 의심 부족했던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투자 운영업계에 하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수탁은행, 하나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은행에서는 자기는 절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시견도 했을 뿐이다고. 근데 투자 운영업계의 대다수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조금만 살펴보면 이상한 걸 볼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물어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 적발이 되기 전까지 옵티머스 일당들은 계속해서 이런 사기 행각을 하고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살짝만 열어봐도 아니면은 옵티머스가 그 투자한 그 관계사들의 그 목록만 봐도 어디 이상하다. 이게 여기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입하기로 한 건 돈인데 여기는 공공기관 채권이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업계 말도 좀 들어보면은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하는 사모펀드 상품만 해도 수천 개, 수백 개가 된대요. 그걸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수탁사는 좀 달랐어야죠. 수탁한 업무를 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번 일이 뭐 정치권과 연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그냥 뭐 덜렁덜렁 뭐 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비호해주고 눈 감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수탁은행도 뭐 억울하다 할 말이 있는데 2015년 금융위가 수탁사 감시 의무 면제 특례 조항을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봤을 때 수탁은행, 하나은행은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울한 거죠. 피해자들만. 2015년 정부 헤지펀드 규제 완화 이들의 문을 넓혀준 역효과를 냈고요. 그 와중에 증권사 은행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들은 수억 원의 돈을 잃게 됐습니다. 이들의 심정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구글 플레이와 다운로드 받은 앱이 피싱 앱 상상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느낄 배신감의 반의 반을 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